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희 강사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본 사양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원에서 공부하실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이점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작업과 연관된 용어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뒤에서 강론적으로 공부할 건데 IaaS, PaaS, SaaS라고 읽습니다. 각각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그런 용어인데,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게 되겠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클라우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라든가 또는 저장소 공간 또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기능,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분석, 그 다음에 어떤 지능형 서비스와 같은 컴퓨터 기반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른 혁신과 리소스, 자원들을 유연하게 제공을 하고 대규모 경영에 이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대여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언급을 했었던 모든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요소와 추상화된 요소들을 전부 다 사용한 만큼만 돈을 지불을 하는 철저하게 그 과금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이러한 리소스들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대여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관점이라든가 관리적인 혹은 운영적인 그 관점에서의 그 상당히 그 장점을 이제 도모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인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공급자, 클라우드 벤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또 아마존, 그죠? 아마존에서 제공한 AWS라고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도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그 공급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관련되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용어와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뭐 클라우드의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여기 첫 번째 고가용성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보안에 이르기까지 그 굉장히 그 많은 이런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관련되는 어떤 그 강론적인 내용과 이해는요, 강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여기 열거가 된 이 그 용어적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주소가 나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애저 사이트인데 이쪽 주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그 우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클라우드를 이해하기 위한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를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해하기엔 기본적인 용어고 개념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일단은 그 도입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온라인 수업을 듣고 나서 여기 링크가 되어져 있는 용어 설명 쪽 인터넷 주소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연관되는 어떤 자료들도 한번 검토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클라우드를 이해하기엔 또 핵심적인 그 용어가 나오는데 이 경제학적인 어떤 그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이 규모 경제라고 하는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규모의 경제 혹시 뭐 학교 다니시는 친구들이라든가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사회 시간이나 경제학 시간에 아마 이런 용어 들어보실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은 소규모 운영에 비해서 대규모 운영에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투자를 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한다라고 또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덩어리가 크게 되면 그만큼 어떤 그 레비뉴 수익도 커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많이 개념적으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IT에서는 이걸 엔터프라이즈 오가니제이션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그 영업에 대한 어떤 포션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익 모델에 있어서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바로 이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경제적 이론에 입각한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공급자는 이러한 그 대규모 비즈니스로서의 규모의 경제가 제공하는 어떤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제 고객의 최대한의 어떤 이득, 또 수익과 그다음 만족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IT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IT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물론 개인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회사라든가 조직과 같은 이런 단체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수익 창출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경제적인 의미의 어떤 용어적 정리를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된 거고요. 여기 관련되는 어떤 또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카펙스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용어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미래의 이익이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개인이 그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그런 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미래의 수익을 창출을 혹은 가치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되어지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일컫는 용어다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기업이 장비라든가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소위 그 고정 자산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회사의 그 회계상 자산 계정에 추가가 되어지는 요소이고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산 내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이 카펙스와 더불어서 또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 이제 오펙스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팅 익스펜디처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오펙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제품이라든가 어떤 그 사업, 비즈니스 혹은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는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직접 비용 혹은 간접 비용을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오펙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이제 클라우드 입장에서 왜 갑자기 나왔냐 하면은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떠한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 뭐 리소스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범주가 있거든요.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개발 환경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를 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까지를 빌려서 그냥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대여를 해서 어쨌든 대여를 해서 그런 수익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용어에 관련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IT 서비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거나 이제 고객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용 요금을 당연히 지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이 카펙스라든가 오펙스와 같은 이런 경제학적 용어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저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의 항목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약정한 기간이 되면 즉각적으로 그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고, 당연히 청구서를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동일한 연도에 세금계산서에서 이런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공제를 하는 어떤 회계적인 절차를 또 밟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상품을 서비스를 구매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미리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그죠?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선결제 비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pay you go라 그래서 종량제 요금, 즉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자산의 그 구매라든가 또는 이용에 따르는 어떤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기업의 운영의 어떤 경제적인 또 비용적인 관점에서의 어떠한 그 효율성들을 일컫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또 이제 정의를 하기를 이제 소비 기반의 그래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많은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있고요. 그 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특화되거나 또 꼭 갖추어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요소 같은 경우라면은 미리 돈을 선지불을 해서 미리 점유를 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선결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결제 비용 자체가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즉 위험이 될 수가 있는 요소로 대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인프라, 어떤 기반 구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하고 거기에 그 운영을 하기 위한 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관리 비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뒤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공부하겠지만 클라우드는 이제 대여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 대여 서비스를 실제 그 제공을 하고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물리적 요소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코드로 소프트웨어 요소로 더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IT 인프라를 만들고 구축,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리소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얼마든지 추가적인 리소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그죠 이제 그 비용을 그때그때 지불을 할 수가 있고 쉽게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그 뒤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민첩성 혹은 유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리소스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지불하지 않게 된다. 자, 그래서 뭐 이건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토리지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공을 받아서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거기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이제 보존 목적이 부합되지 않아서 폐기 처분을 해도 돼요. 즉 그 리소스 파일들이라든가 폴더 같은 이런 컴퓨터 자원들을 필요가 없다면 삭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그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IT 서비스를 비율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콘텐츠를 저장을 하고 관리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고정 비용 자체가 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당한 그 버든, 즉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총체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소비 기반의 그런 모델을 입각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소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클라우드의 모델 유형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공용 클라우드, 이제 영어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름에 알 수 있듯이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클라우드 제공업자, 그죠? 서비스 프로바이더 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업자들이 공급업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 즉 소유권을 가지고 어떤 IT 서비스라든가 리소스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로 이 공용 클라우드의 하나의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까 언급했던 뭐 AWS라든가 또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그죠 누구나가 돈만 되면은 그죠 이런 IT 리소스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이런 공급자가 그 소유권을 갖고 소유한 이런 하드웨어라든가
리소스 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서비스를 예를 들면 뭐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블로그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렇게 구축되어진 이러한 어떠한 컨텐츠들을 그거를 이용을 하는 필요한 어떤 조직이라든가 개별적인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환경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서비스라든가 자료 콘텐츠는 상당히 그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인터넷으로 쉽게 그죠 접근을 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을 하지만 실제 통신 자체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죠 그 컨텐츠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정보의 외부의 노출, 유출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사설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소스 사용하는 조직이 어떤 회사가 되거나 어떤 단체가 되는데 이런 그 프로바이더가 아니라 어떤 그 단체나 조직 그 자체가 이런 리소스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구축 운영을 해주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얘기할 때 보통 사설 네트워크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그 네트워크 인프라만 있는 건 아니죠.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포함을 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쨌든간 조직에서 만들고 구축 운영 소유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델의 클라우드를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회사나 단체 같은 그런 조직체들은 당연히 조직이 단체가 운영하는 소위 데이터 센터에 바로 클라우드 환경을 물리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회사 내 조직에 있는 유저들, 그죠? 단체에 소속된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고객들에게 이런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어떤 그 이용 접근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죠? 적절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 리소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유권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 조직, 단체, 회사 이런 어떤 그 주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공하는 또는 만들어낸 서비스에 대한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술적인 어떤 그 난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자체적인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 기술자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아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런 어떤 한계 상황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하나로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의료 정보 같은 이런 어떤 중요한 자원이 있는 경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우리가 이제 거버먼트 즉 정부 쪽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데이터들을 국내 혹은 비공개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서 자체적인 어떻게 돼요?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을 해서 이렇게 그죠? 장점들만을 이렇게 도모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클라우드 모델이 있는데 그게 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고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원래 이제 그 혼합된, 잡탕에 섞인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용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를 이제 말 그대로 결합을 해서 어떤 그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서 실행 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공용 클라우드도 있고 그죠? 사설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짬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죠? 이제 그 어떤 장점만을 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특수한 형태의 구축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사용 시나리오에 하나의 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용 클라우드 상에서 웹사이트 서비스들을 이제 즉 호스팅을 하고 이 사설 클라우드에서 호스팅을 하는 그 어떤 그 중요한 또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B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민감한 부분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물리적으로 혹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저장 구축 운영을 하고요.
그 실제 서비스 접근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을 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뭐 사실 기술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 작업을 통해 가지고 그죠? 두 개의 클라우드 환경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에 대한 이 집합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법적인 어떤 근거를 이유로 해서 공용 클라우드에 배치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아주 유용한 적용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없는 뭐 의료 정보,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크리티컬하고 민감한 정보들은 병원과 같은 이런 사설 클라우드 내에서도 운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것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그죠? 어떤 폐쇄성,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결을 통한 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는 경우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업데이트할 수 없는 이전 버전의 어떤 하드웨어 장비단에서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 같은 것들이 실행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전에 사용했었던 어떤 시스템들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실행을 시켜주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을 해서 권한 부여를 한다던가 또는 저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게끔 함으로써, 즉 물리적인 컨텐츠의 저장 공간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권한이라든가 액세스 접근 메커니즘을 연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예가 하나의 대표적인 적용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클라우드 모델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용 클라우드의 구축에 대한 그죠? 어떤 장점들을 소개를 하고,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또 장점들,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슬라이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단점은 이제 정리를 안 해놨죠. 우리 여기 이제 단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소 챕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미가 없더라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두시기를 권합니다. 용어라든가 처음 듣는 얘기들이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니까, 또 IT를 또 전공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실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집중을 해서 한번 좀 잘 들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의 모델을 이제 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클라우드는 또 이렇게 공동 책임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IT 서비스를 다 빌려 쓰는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맨 왼쪽에는 여기 온프리미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돼요? 모델이 있어요. 이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대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저 베이스를 우리가 프레미스 사이트다, 온프레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IT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목적이 다변화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저장소부터 해가지고요, 뭐 네트워킹 요소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데이터 및 액세스에 이르기까지 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특정한 어떠한 서비스 주체가 전부 다 어떻게 돼 어떤 관리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모델을 우리는 온프리미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또 문제라든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우리 주체가 어떤 회사 주체라든가 어떤 단체가 책임을 짓는 모델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 이제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색깔을 보시면
우리가 요 색깔 이게 이제 진청색인가요? 요 색깔로 표시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객이 관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파란 색깔에 대한 바가 보면은 클라우드 벤더 그 공급자가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항목은 다 똑같습니다. 항목은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인프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요 이 세 가지 요소 즉 스토리지 저장소 물리적인 요소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네트워킹 장비라든가 또는 어떻게 돼요 어떤 그 구성 정보에 대한 것들 또는 컴퓨팅 이제 서버죠 서버와 같은 어떤 컴퓨터와 같은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리소스 같은 것들이 당연히 I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가 되어지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온프리미스에서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고 그죠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들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조직이 갖게 되는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현된 이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상위 요소들 즉 여기 가상 머신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접근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관련되는 것만 어떤 그 오너십 즉 소유권과 책임 소재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 형태로 우리가 클라우드의 그 인프라만을 이제 대여를 해서 빌려 쓴다 그래서 이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강의 서두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요 이제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인프라죠. 인프라는 이제 한마디로 하드웨어를 이제 지칭하는 용어로도 통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하드웨어를 그죠? 이제 서비스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하드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서버를 구매한다든가 네트워크 장비들 뭐 스위치나 라우터 혹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저장소 이런 것들을 원래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IT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이제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에게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은 이 대여 서비스를 받는 그 물품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화장실의 어떤 비데라든가 또는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그죠.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가정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매 비용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고장이 났을 때 그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대여를 통해서 그죠? 이게 장기 대여를 통해서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맺고 대여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런 홈 가전들을 기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또 유지 관리나 보수 같은 것들을 또 그쪽에서 대여 업체에서 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비용적으로나 어떻게 관리적으로 편의성을 도모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런 식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을 클라우드 제공업자에게 빌려 쓰는 식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우리는 이아스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아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까지를 이제 빌려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플랫폼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초록 여기죠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운영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스라고 했잖아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 즉 운영 체제를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서 이제 빌려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운영 체제 여기 보면 이 버추얼 머신 요소라든가 운영 체제라든가 런타임 모듈들 이런 코드들이죠.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이런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기동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환경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 클라우드 제공업자들에게 빌려서 쓰게 되는 거고요. 우리 회사나 단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을 할 어떤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든가 또는 만들어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제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고객이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이아스 모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어떻게 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운영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그죠? 이제 골치 아프거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고정 비용으로 소모가 되는 비용들을 다 어떻게 돼? 클라우드에게 빌려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만큼의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모델이 이 파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의 궁극적인 서비스에 대한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죠? 권고 모델이 바로 이 사스라고 표현을 하는 사스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어떤 IT 서비스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데 어디까지
최종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그죠? 업무용 프로그램, 데이터까지를 죄송합니다.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빌려 쓰는 그런 그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바로 이 데이터하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메커니즘은 물론 우리 고객, 그죠? 우리 회사라면 회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소유권을 갖지만 이 애플리케이션까지 뭔가 어떤 아웃풋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죠?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프로그램, 그죠? 오피스 365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365죠. 365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제 웹상에서 클라우드상에서 돈만 지불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PC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그 윈도우도 구매를 하고 오피스 프로그램도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설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아웃풋, 어떤 결과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거조차도 어떻게 되죠? 다 빌려 쓰는, 그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소유권과 관리에 대한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실체는 이 데이터하고 액세스 쪽에 관련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다 빌려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그죠? 다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할 때 그만큼 줄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한, 그죠? 그 대표적인 공동 책임 모델에 입각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고객이 하는 거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죠? 우리가 그냥 고전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직접적인 구축부터 해서 운영, 관리, 유지 보수 이기까지, 그죠? 철저하게, 그죠? 오너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운영하는 경우를 고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단점 같은 거, 시간 관계상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모델에 대한 선택성을 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관련되는 것들이 아까 기술적인 용어로 이아스, 파스, 사스가 뭐를 의미한다. 그래서 각각 왼쪽에 있는 이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시사하는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특징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론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강론적으로 이제 도입부에 설명 다 드렸고요. 어쨌든 슬라이드가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그래서 이아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대부분의 기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범주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종량제를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비전 및 관리되어지는 인스턴스 컴퓨팅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용어가 좀 어렵고 특별히 이제 IT 쪽을 일하지 않는 분들이나 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IT 쪽 용어 같은 것들 들을 때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이런 키워드 검색 같은 걸 통해서 관심 있는 또 모르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들도 권장하긴 하지만 여기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아웃풋,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설계도를 만들고 또 대비를 해주는 일련의 프로세스, 동작들을 우리는 프로비저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비전, 그죠? 비전이라고 이렇게 입력이래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프리페어 준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IT 쪽에 보면 예를 들면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서버 프로비저닝, 그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그죠? 스토리지 프로비저닝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물리적인 어떻게 디스크를 구매를 한다든가 운영체제에서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를 인식시킨다든가 포맷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경로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일련의 어떤 작업들, 단계들을 전부 다 프로비저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공부했지만 여기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인스턴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이제 클라우드로 얘기하면 이제 뒤에 공부한 버추얼 머신, 그죠? 이 가상 서버, 가상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어떤 그 가상 머신들에 대한 어떤 기반 구조를 우리는 이제 이아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드웨어, 그죠? 우리가 IT 서비스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리적인 요소들을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서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고, 또 네트워크 장비라든가 망이라든가 또 방화벽과 같은 보안 요소에 대한 거라든가, 그죠? 실제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죠? 플랜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묶어서 그죠? 이제 구축이 되어죠.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죠. 결국 이제 빌려 쓰는 거죠. 이제 대여를 해서 그죠? 이제 빌려 써가지고 사용한 만큼만 서버를 이제 몇 대를 가상 서버를 빌려 쓸 거냐, 스토리지 얼마만큼의 공간을 빌려 쓸 거냐, 또 네트워킹을 구축을 할 때 몇 개의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어떤 보안 그 솔루션을 그죠? 이렇게 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구축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제공을 해주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죠? 어떤 그 서비스 모델의 하나가 바로 이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파스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스는 이아스보다 훨씬 좀 확장된 개념이고, 이게 아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즉 클라우드가 바로 어떻게 돼요?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어떤 전체적인 플랫폼, 어떤 환경, 그죠? 어떠한 기반,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테스트하고 또 배포하기 위한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웹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거 보면은 대표적인 게 웹 서버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배포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배포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환경에 보면은 뭐 자바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라든가 단넷 코드라고 그래갖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환경을 특정한 어떤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 그 구성 환경을 만들고 코딩을 하고 이제 빌딩 그 구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제공을 해주는 그런 그 환경을 우리가 이제 파스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니까 이제 대여를 함으로써 이런 기본 인프라 관리를 구축하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노력을 그죠?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프로그램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빌려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아스보다는 조금 좀 진보가 된 그런 개념, 그죠? 이아스가 아까 하드웨어 요소들만을 이제 빌려 쓰는데 반해서 이제 개발 운영 환경, 그죠? OS 및 어떤 언어 또는 그 구동 환경 같은 것들까지를 빌려 쓰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좀 확장된 개념이 바로 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를 우리가 파스 정도까지만 잘 활용을 하셔도 상당한 비용적인 장점을 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클라우드의 마지막 그 구축에 대한 권장 사항이면서 최종적인 어떤 그 지향 모델이 이 SaaS라고 했었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이 아까 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중앙에서 그 서비스가 되고 관리가 되어진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기반 웹에 연결을 해주고 사용을 하는 그런 환경이다. 아까 오피스 365 같은 하나의 그 사례를 들었고요. 그죠? 여기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전자 메일이라든가 일정, 그죠? 뭐 이런 거 스케줄링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사스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오피스 365를 가지고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문서 컨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만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죠?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 빌려 쓰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그죠 어떤 그 구매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그죠 유지 보수를 위한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리스크들을 최소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 그죠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겠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이제 한마디로 이 각각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아스와 파스와 그죠? 세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이제 가장 권장이 되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되어지는 모델이 바로 이 사스 모델이 되는데 뭐 여기까지만 또는 여기까지만 이제 빌려 써도 아까 온프리미스 사이트로 해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모델 또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 조건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용 가능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그 내용들 또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장점 또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던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라서 조금 재미도 없고 또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올 텐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좀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또 실습과 데모를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간 첫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